안녕하세요. 여의도 산재 전문 노무사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파트 경비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의 자살 사건을 보면서 아파트 경비 업무 종사자분들의 과로사 또는 데시벨 관계 질환이 발병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 과로와 스트레스를 입증할 것인지 그 핵심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행위 자체는 업무상 산재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비 업무를 종사하는 그 과정에 입주민의 지속적인 언어적인 폭력, 그 다음에 물리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까지 심리적으로 몰려갔던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입증을 하면 업무상 산재로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언론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전부가 다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승인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재에 대한 승인 여부는 유가족이 유족급여 및 장애비 청구와 같은 산재 신청을 했을 때 공단이 판단하는 것이니까 아마 그 유가족이 현재 산재 신청 절차는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 어떻게 과로 상황을 주장할 것인가, 그 방법적인 핵심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비원과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 이와 같은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다라고 해서 상당히 과로와 스트레스를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유형의 종사자분들로 분류가 되어져 왔습니다. 아파트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과로성을 입증할 때 그러면 어떻게 그 과로를 입증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로시간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계약서 상에는 대부분 막교대의 근무 형태가 많은데, 막교대 형태의 근무 형태인 경우에 1일 근무 시간은 총 24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24시간에서 심야 시간에 해당되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적게는 4시간, 많게는 6시간에 해당될 정도로 수면 시간을 잡아서 근로 시간을 빼버리는 그런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장해야 할 그 쟁점은 바로 이 수면 시간에 있습니다. 그 수면 시간을 온전히 근로 시간에서 다 빼버리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심야에 수면 시간이 부여되어져 있을 때, 내지는 주간에 수면 시간이 부여되어져 있을 경우에 근로시간에서 빼는 그 요건으로 크게 4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수면 공간의 독립성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수면 공간의 독립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초소 이외에 독립된 공간에 수면 공간이 확보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 수면 공간에서 수면을 취한다 하더라도 독립성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수면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면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소음이 차단될 수 있는 그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면에 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소음이 차단되어져 있는 그 공간이 확보되어져 있을 때, 그때 수면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하는 그 장소가 보일러나 기계 장비가 계속 돌아가는 그런 공간에 수면 공간이 확보되어져 있다고 보면 충분한 수면이 확보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수면을 취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는 것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면에 방해가 없을 정도의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수면 공간으로서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면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수면을 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다른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 그 공간 옆에 수면 공간이 확보되어져 있다고 보면 그 공간은 수면을 하기 위한 빛이 차단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수면 장소다라고 봐서 그 장소에서 수면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면 시간은 연속적으로 5시간 이상 확보되어져 있을 때 수면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수면 시간, 이렇게 총 4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정해 두고 있다고 보면 그 시간에 비록 수면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수면 시간으로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아파트 경비나 건물 관리하는 경비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1시나 새벽 3시나 이때 건물을 한 바퀴 순찰하는 그런 의무가 부여되어져 있는 경비원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야에 충분히 5시간 이상을 수면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그 시간에 3시간을 수면을 하든 2시간을 수면을 하든 했다 하더라도 수면 시간으로 해서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수면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인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것인가에 있어서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그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외에도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으로 임의로 부여되어져 있는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이런 시간들은 사실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임의로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에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씩,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씩 부여되어져 있는 이런 휴게시간의 경우에도 실제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업무 발생 시 응대를 해야 되는 그런 휴게시간, 휴게 상황이었다고 본다면 근무시간으로 포함시킨다고 근로복지공단의 그 지침들이 있으니까 그 지침들을 가지고 공단에서 재조사할 당시에 그 휴게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경비 업무에 종사하시는 경비원의 만성과로를 주장하기 위해서 심야에 수면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그 핵심적인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